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백서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다시 좀 상승권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에 힘입어서 바이프로스트가 최근에 여러가지 공시를 냈었잖아요. 깃허브를 보시면은 항상 팔로우업을 하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여러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결과물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메인넷 베타 테스트와 여러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거의 이제 종착지에 다 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걸 참여하고 끝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창 이런 이벤트들을 참여하고 있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와 공시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차곡차곡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바이프로스트 메인넷 네트워크 런칭이 무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은 그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메인넷이 곧 런칭을 하게 될 것인데요. 노력과 기대에 힘입어서 이제 바이프로스트의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홀더 분들이시라면은 아마 지금 이 포지션이 그렇게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쭉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머리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가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들 그리고 레이어 1들 또는 레이어 2 이런 크로스체인들하고는 어떤 것이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넣고자 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이고 필요하지만 다른 체인에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좌측의 제일 첫 번째 EVM Compatibility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더리움 체인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느냐, 호환이 가능한 체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체인들이 있어요. 그러한 체인들은 확실히 좀 더 쓰임새가 다양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넓히는 데에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체인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원이 좀 늦게 된 체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메인넷이 나오고 나서 차후에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솔라나와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EVM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EVM을 호환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메인넷이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EVM 상호 호환 기능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체크하고 싶은 사항은 빌트인 오라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을 체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건데, 이것은 제가 차후에 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오라클들은 대부분 체인링크라고 하는 단독적인 체인에서 저희가 그 정보를 제공을 받고 보통 그렇게 디파이 기능을 실행을 합니다. 바이프로스트는 독자적인 오라클을 이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는 제한이 없어진다 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블록 타임 같은 경우에는 3초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이제 0.1초, 어떤 거는 뭐 10초, 이렇게 뭐 대동소이하게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크립토를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해오셨다면은 아마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은 다 요즘엔 하니까. 그래서 저는 3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3초라는 시간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것은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보안적인 측면을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또 짧은 블록 타임을 생성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바이프로스트 메인넷은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구색이 갖춰져 있는 준비된 메인넷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개의 D앱 생태계들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자체적으로 뭐 NFT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포트 지갑, 그리고 바이파이, 기타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DEX라고 하는 Decentralized Exchange, 다시 말하면은 탈중앙 거래소가 앞으로 이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메인넷이 나온 이후에 차후에 차차 개발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개발을 한 상태에서 메인넷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이프로스트가 기존의 체인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그 대불장 때 상당히 많은 체인들이 메인넷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반된 굉장한 펌핑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수익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체인들이 결국에는 껍질을 까보면은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그냥 이더리움 체인에서 분화되어진 알맹이 없는 체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체인에 들어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체인들이 독자적으로 많이 생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넷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형 호재다라고 생각하기도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메인넷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나올 덱스라든지 그리고 바이포트 월렛 모바일 그 외에도 뭐 체인 러너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것이고 기존에 있던 상품들과 엮여서 여러분들이 올인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부분들이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어트랙션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투자자나 아니면은 대형 거래소, 미디어 쪽에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플레이 투 언 그리고 무브 투 언이라고 할 수 있는 SAC와 드로우샵 킹덤에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위치월드와 델타 파이낸스, 바이프로스트 팀에서 자체적으로 덱을 구현해서 만들어낸 바이파이 이렇게 세 가지 이외에도 덱들이 계속 추가로 바이프로스트 생태계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SAC와 드로우샵 킹덤이 바이프로스트 생태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무브 투 언과 플레이 투 언과 같은 게임들은 굉장히 다양성을 저는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체인으로서 기타 생태계들을 다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한 자산들을 유동성 있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이후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이프로스트에서 구동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SAC 같은 경우에는 코빗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리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인넷이 나왔었을 때 누가 그것을 검증해 주느냐는 또 이 메인넷 자체의 신뢰를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딜라이트 또는 이 코인플러그 이러한 기업들이 발리데이터를 자청하고 여기에 생태계에 뛰어든다는 것은 좀 더 공신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코인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블록체인 회사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이 코인플러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3위에 손꼽히는 특허를 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메타디움으로 아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세 번째, 이제 띠올인데요. 이것은 어제 나온 공시인데 띠올이라고 함은 보안에 대한 감사를 맡을 때 굉장히 유명한 오딧 컨설팅 업체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딧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리데이터에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에서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호재와 공시들이 앞으로 더 이야기할 거리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D-Day 지금 3일 남았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추후에 더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제가 메인넷을 사용했던 경험과 더불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프로스트의 자식과 같은 놈인데 바이프로스트에 비해서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외면받는 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받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를 당한다고 해도 홀더가 아닌 분들은 사실 이걸 살 이유가 크게 없어요.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보통 이제 디파이에 대한 매력이나 기대치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 그렇죠. 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 웹사이트도 상당히 좀 오래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메인넷이 나오고 바이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래된 프레임에서 또 다른 디자인으로 아마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리뉴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멀티체인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하단에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클레이튼 이 외에도 이제 폴카닷 그리고 폴리곤까지 아마 대여섯 개 정도의 체인을 바이파이 하나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딥바이를 쓸 때요. 여기에 이제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바이파이 공식 트위터에서는 바이파이 랜딩 프로토콜을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에 이제 합류를 할 기획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홀더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메인넷이 나옴과 동시에 바이파이도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마이그레이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바이파이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더 이상 이더리움 체인에서 종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파이를 지갑에서 또는 바이파이 자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이더리움 가스비를 아마 더 이상 내지 않으실 겁니다. 이더리움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바이파이 마이그레이션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분명히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쿠코인에서 갖고 온 차트인데 쿠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파이를 그래도 크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거래량을 많이 가져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봉 또는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순환적으로 펌핑을 할 때 바이파이가 크게 펌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쿠코인에서 바이파이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상장된 거래소 중에서는 규모가 큰 거래소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아마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바이파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랭크라든지 가격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껏 해봐야 지금은 곡괭이로 여러분들이 예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바이파이를 받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멀티체인 월렛이 이제 앞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은 메인넷과 동시에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들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할 때 바이프로스트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분명히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상을 하는 것 뿐이고요. 또는 이제 기타 서비스에서도 바이파이 사용처가 분명히 더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디파이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가스비로 바이파이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바이파이가 더 이상은 그냥 채굴만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포트 월렛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바이포트 월렛 자체가 그냥 자산들을 키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바로 디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간접적으로 계속 바이파이를 아마 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폴카닷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메인넷이 더욱 많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폴카닷이 한번 이 생태계에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웬만한 메이저 코인은 이미 지금 다 연결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폴카닷을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지만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요번 메인넷을 통해서 출시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저도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진 거래 또는 이자 농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롱, 쇼트 이런 포지션이 우측에 중간에 이제 보이시잖아요. 저걸 가지고 이미 바이낸스 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진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하진 못했어요. 비트코인으로 마진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마진 거래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바이파이 X에서 마진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좀 획기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또 더 나아가서 바이포트 월렛에서 아마 비트코인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정말로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오라클인데 여러분들이 오라클을 이용을 할 때는 항상 체인링크를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시총이 가장 상위권에 있고 오라클에 있어서는 거의 반 독점 이상으로 시장의 큰 파일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체인링크의 오라클 서비스입니다. 독자적인 오라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오라클이 주는 정보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다 이 체인링크하고 오라클 협업을 맺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한계점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어 1과 기존에 있던 체인과 체인링크가 서로 다르게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을 여러분들이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은 바이프로스트 자체에서 오라클을 독자적으로 쓰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트랜잭션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잭션 파이널리티 그 외에도 이더리움 호환 운용성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라클이 가장 특징이 아닐까. 다른 메인넷들하고는 크게 차별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라클을 독자적으로 이용한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번 메인넷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메인넷이 나오기 이전에 상황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봤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